네, 반갑습니다. 이슈진단입니다. 약간 속보는 아니고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대통령하고 협력 관계에 대한 어떤 협상을 하게 되면서 협의인가요? 협상인가요? 하여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오늘 뭔가 대단한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에어포스 1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등등등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 생각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라이브를 직접 봤는데 이 라이브에서 특별하게 중요하게 나온 얘기는 없었고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 두어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언급해 드릴 거고요. 이게 아직 뉴스화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라이브 끝나고 나서 바로 제작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내용에 약간의 어떤 정제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냥 요약만 좀 한 거니까요. 그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지금 엘살바도르 대통령하고 지금 앉아서 하는 거고 벤슨 부통령 있죠. RSBN이라는 곳에서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 첫 번째가 나온 게 뭐냐면 제약산업. 제약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제약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머지않은 미래에 제약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약에 관세 불가할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약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지, 생각하지 못했었던 건 아닌데 구체화되지 않았었죠. 항상 이제 제약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는 했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제약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근데 몇 퍼센트를 부과할 것인지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시점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지않은 미래, 가까운 미래, 굳이 따지고 들자면 한두 달 사이에 한두 달 안에 여기에 제약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약 쪽에 같은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의 성격일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 불만이 많았잖아요. 원재료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제약 만드는 거를 왜 전부 다 해외에다 맡겨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제약 공장도 미국에 갖고 와서 지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냥 할 것이다라는 압박을 일단 주고서 머지않은 미래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단계에서 이 제약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쫑얼쫑얼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네. 요게 중요해요, 요게요.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직접적인 발언이 뭐가 나왔느냐?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을 관세로 돕고 싶다. 관세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 자, 이게 뭐냐? 자동차 관세를 유예시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 자동차 기업들이 약간 꿈틀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GM, 포드 이런 것들. 자, 요 이야기 나오면서 꿈틀했단 말이에요. 자, 해외 쪽에서 만드는, 즉 캐나다든 멕시코든 이런 데서 지금 해외 전진 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 기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가지고 들어올 때 관세를 25% 내고 있었는데, 자,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는 거 아니겠느냐. 네.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네. 트럼프가 공장 지으면 관세 면제해 준다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 자동차 기업들을 관세로나마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뭘지 내가 지금 생각 중에 있다. 그렇게 돕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같은 기업들도 지금 미국 공장 건설 중인 업체 상황, 또 현대차가 이번에 굉장히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세를 부여를 받으니까 굉장히 좀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관세를 조금 유예해 준다든지 이런 거, 즉 니네들이 공장 다 지어서 생산할 때까지는 관세를 유예시켜 주겠다 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요소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잖아요.
25%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이렇게 풀이가 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관세를 도와주겠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야,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면 관세를 뭐 깎아준다거나 유예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얘기가 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반등을 좀 이끌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세를 지금 즉각적 부과하지 않고 준비 기간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지금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철강 자동차 25% 관세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요것을 뒤집을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자, 요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강하게 유도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일단은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세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니까 관세를 조금 혜택을 받네? 그럼 우리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유도. 그 다음에 자국 내 자동차 기업들도 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자동차 기업들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산업 관련한 부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미국 내 기업들에 대한 그런 자국 기업들의 보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곁다리로 껴들어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 우리가 한번 이제 뉴스가 또 이제 요약이 돼서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뉴스 기사가 안 나왔어요. 없더라고. 그래서 요 부분 라이브를 보고서 바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팀쿡 발언을 했어요. 팀쿡. 뭐라 했냐? 내가 팀쿡도 좀 도와주지 않았느냐? 팀쿡도 좀 도와주지. 팀쿡이 누구야? 애플이잖아, 애플. 네, 내가 애플 좀 도와주지 않았냐? 바로 이거죠. 최근에 발표된 전자제품 관세 제외 조치. 그러니까 중국의 145% 상호 관세 이쪽에서 면제시켜주지 않았냐? 애플 스마트폰 품목으로 면제시켜주지 않았냐? 내가 팀쿡도 도와주지 않았냐? 이런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어떤 면제 시계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추가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기업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정책적인 유연성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했었어. 유연성이 있다. 어떤 기업에게는 유연성이 적용될 것이다. 애플에게 유연성이 적용될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메시지론서는 관세 적용은 유동적이고 협조하는 기업은 예외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내가 팀쿡을 도와줬다라는 거가 직접적인 발언이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반도체 관세 이야기가 빠졌어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는데 다른 쪽으로 막 대답하고 그냥 대답을 약간 회피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반도체 관련 언급이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내용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으로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반도체는 완전히 언급에서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반도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는 부분에 대한 발표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팀쿡 발언하고 같이 묶어서 본다라면 기업별 유의 그 유연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조금 더 느슨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럼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요 두 가지가 지금 수혜가 되는 거죠. 네, 수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박아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엘살바도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한테 필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요. 자,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 아주 따끈할 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뭐 나중에 기자들이 또 잘 기사를 쓰게 되면 또 다른 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는 요 세 가지. 네 가지인가요? 네, 요 세 가지. 제약, 자동차, 반도체.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 트럼프의 의도가 아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동차를 도와주고 싶다. 그 다음에 팀쿡 내가 도와줬다. 기업의 유연성. 그래서 반도체 쪽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약간의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듣기에는 희망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도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